안녕하세요. 리얼토크 시쿠스다의 라운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통일가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계시는데요. 두 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남매입니다. 자,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두 남매를 만나서 이 시 낭송을 비롯한 우리 통일 심정문화의 혁명의 기술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이,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죠. 예, 오늘 이렇게 또 더운 날에 와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리얼토크 식구수다에 사상 처음으로 이 남매 두 분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거든요. 영광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항상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남매분이 오시니까 너무 정말 보기 좋고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 우리 이제 고정원 식구님, 우리 고정우 식구님이신데 평소에 신앙송 또 시를 많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좀 이 자리에 좀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어떤 간단한 자기 소개 좀 우리 먼저 좀 우리 오빠 되신 우리 식구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7가정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잘생긴 여사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입니다. 예. 예, 제가 64년도에 입교를 해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복귀해서 부모님도 축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 7남매가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2세, 3세 합하면 한 80명도 넘습니다. 와.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 우리 이렇게 고정원 식구님께서 먼저 그러면은 집안에서 자녀 중에서 처음으로 입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남매를 다 이렇게 함께 입교를 할 수 있게끔 예. 해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여동생 되시는 우리 예. 우리 식구님. 예. 저는 이제 오빠가 자연적으로 전도를 하셨죠. 형제 전부 다. 예. 저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벌써 한 55년 가까이 돼갑니다. 예. 너무 정말 두 분이서 근데 남매라고 하시기에는 그렇게 닮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저도 이제 제 형제가 사남 일려고 제가 둘째거든요. 여동생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여동생이 넷째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고 제 주변에 그 남매가 있는 그 친구들 보면은 이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 동생들 데리고 잘 안 다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고정원 우리 식구님께서는 입교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오빠로서 되게 좀 친근하게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처음에 전도될 때는 예. 5.16 민족사를 수상하신 한인수 씨 36가정이에요. 복진운동 원장. 예. 그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강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두어 달 후에 그 복진운동원에서 농촌 계몽을 나왔다고 우리 학교에 계몽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중학생 때셨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요? 예, 예. 찾아가서 한나절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입교를 하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예. 뜻을 알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가정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영적으로 역사가 있어가지고 쉽게 다 할머니부터 온 가족이 다 복귀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복이 많아서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형제 자매 그 동기간들이 제 말이라면 잘 따라줘가지고 어렵지 않게 다 그렇게 복귀가 돼서 다 축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정원 식구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형제로 봤을 때는
장남이시군요, 그러면은. 예, 남자로는 장남이고 장남이시고. 7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아. 예. 430가정 언니가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둘째시고 셋째가 예. 우리 또 예. 우리 고정호 식구님이시고. 그러면 중학생 때 이제 그 오빠가 네.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가 원리에 대한 네.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참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뭔가 이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숙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빠가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관내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학생이 통일교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이렇게 리듬이 좀 깨졌잖아요. 예. 뭐 장학생 계속 하던 분이 갑자기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이러니까 참 동네에서는 막 놀라웠죠. 우리 집안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반대도 심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왜 저럴까, 잘못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 형제는 숙명적으로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렇게 이제 오빠에 대한 또 평소에 신뢰가 있었고 또 워낙 그런가 모든 봐요. 것들을 네. 잘하는 오빠였으니까 예, 그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사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밤으로 흑벽돌 찍어가지고 학원을 세워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지 못하는 학생들 가르치고 예. 그래서 고등학교 상록수라고 신문 방송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또 사실 한국 사회가 그런 야학이나 예. 이 공부를 하고 싶지만 못했던 그런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먼저 좀 배운 사람들이 그러한 또 봉사를 또 하게 됐었고 예. 아까 이제 우리 식구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한인수 회장님 같은 분들이 또 워낙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동 받으시면서 함께 하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렇게 또 가장 첫 번째 동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아래 동생이 이렇게 또 전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자신감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또 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가가게 됐군요. 그때 어렸을 때는 예. 동생 가족이 전도됐다고 해서 자신감 이런 건 뭐 별로 생각할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예. 이제 크면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이런 동생이 옆에 있어서 상당히 든든하고 남들이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런 입장이지만 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릴 때인데 그 조그만 동생이 입교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든든하고 그런 것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하긴 이제 완전히 성인이 돼가지고 전도하신 게 아니라 네. 어떤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죠. 아주 어릴 때니까. 예. 야,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들은 적이 없어요, 제 여동생이.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되는 것보다도 우리 언니가 살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 첫째 되시는 예. 아. 근데 그 언니를 오빠가 대전으로 빼냈죠. 예. 살림을 다 하던 언니를.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죠. 또 관연한 아가씨가 그렇게 집을 나간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환란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보고 무릎 꿇고 앉혀놓으시면서 너한테 정말 어려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위로 오빠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들이 있으니까 네가 좀 양보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 보다는 이제 집에 살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가 살림하다가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학교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너 학교 가야 된다. 학교 와야 된다. 중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럴 때 저 입학금을 안 받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입학금이 무서워서 너를 학교 못 보내는 게 아니라 등록금이 문제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저 뒷동산으로 데려가더니 예. 내가 그 등록금을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는 등록금도 면제해 준다고 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모르게 저를 오빠가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업해가면서 공부하면서 저 등록금을 그냥 어렵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 뭐 다는 못했지만 예. 그렇게 다 못한 공부를 항상 가슴속에 이렇게 참 구멍난 마음으로 살다가 아이들 다 길러놓고 55세부터 만학을 했습니다. 55세부터. 예. 야.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까지 공부를 또 했어요. 한 와. 6, 7년 동안. 그러면서 되게 이제 어려웠을 텐데. 제 잠재된 이런 문학 활동 이런 게 이제 피기 시작했고 예. 그때면서 그래서 내가 오빠 어렸을 때 그거라도 이어주신 게 발판이 돼서 평생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아는 마음도 있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 형제 중에서도 DNA가 좀 닮았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좋아하시는 이런 문학 계통으로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갈 줄은 정말 몰랐죠. 남매가 예. 둘이서 어떠한 취미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예,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낭송계에서도 보면 부부는 하는데 예. 남매는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이 참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갑자기 제가 상당히 반성이 됩니다. 제 여동생이 저를 그렇게 따를 수 있게끔 제가 좀 많이 도와줬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우리 고종원 식구님께서는 입장에서는 우리 고종원 식구님이 오빠가 어떨 때는 또 아빠와 같은 입장에서 또 키워주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겠네요. 아들, 딸 선호 사상에 아들에 대한 그 당시에 아주 컸잖아요. 선호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참 아픈 상처가 이제 다 아물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시군요. 그거를 이제 저희 남편이 많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자녀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긍지심을 갖더라고요. 엄마가 늦게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렇죠. 같이 응원해야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입교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시고 정말 계속해서 이 열정적으로 이 신앙 활동에 매진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화 활동, 이 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접하시게 되시면서 또 새롭게 또 눈을 뜨시게 되잖아요. 시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일기 많이 쓰고 편지 많이 쓰니까 국어 선생님이 야 너는 이미 시인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셨었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공부를 이제 만학을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니까 거기서 막 정말 글을 자꾸 써서 어디다 내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200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한 8년 전이죠. 예. 그때 이제 작품을 아람문학에 냈어요. 그랬더니 연이어서 시인 수필가 이렇게 연이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야.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오빠가 야 이것도 중요한데 신앙송을 해야 된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복궁에서 모여서 이제 처음 신앙송을 5년 됐습니다 지금. 네. 고정호 식구님께서 이제 그러한 계기가 있는 것이고 네. 우리 고정호 식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접하시게 됐습니까? 나는 일찍이 이 문단에 예. 수필가로 등단을 해서 활동을 해왔어요. 예. 근데 시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광열 그 문화부장 시절에 예. 그때 시를 공부해가지고 시인으로 등단하고 싶었는데 그분 한 말씀이 매일같이 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를 쓰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이나 시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얼었어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동생이 천복궁에서 시집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예.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는 천복궁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더니 18가정 중에 이제 글을 쓰는 친구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통일문학회, 그 다음에 청파문학회 그런 활동을 쭉 하다가 한 20년 공백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문학회를 다시금 부활시키자 해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 예. 저는 나이가 그 회장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자문위원쯤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꼭 회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심정부장 회장이 됐습니다. 네, 회장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이 세상의 문인들을 갖다가 다 복귀하려고 하면 우리 심정문학도 우뚝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는 편편히 써서도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좋아서 좀 쓰긴 했지만 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은 심정문학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고정호 식구님께서는 먼저 이제 수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쓰셨다고. 나는 수필가로 출발을 했고 그렇죠. 이 동생은 이제 시인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 예. 수필과 시의 차이가 큽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황성문 시인이 재미나는 얘기를 했어요. 예. 수필이라든지 혹은 이 소설은 중국집 주방장처럼 예. 쭉쭉 느리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 시인은 유명한 한의사처럼 많은 약재를 탕기에 넣고 3일 4일 쭉 데려서 한 종제기 엑기스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말 표현이 아주 재미있고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인은 아주 하고 싶은 많은 소재의 말들을 갖다 응축하고 농축하고 줄여서 정화시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를 쓰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필을 써보라고 한다면은 네.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늘리는 것처럼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렇게 쓸 텐데 이게 뭔가 축약을 하고 뭔가 운율을 담아가지고 네.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국어 시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옛날 뭐 전통 시조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어떤 시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해봐라. 뭐 님의 침묵 등등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시를 보고 느끼는 것을 뭐 기술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느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제대로 느끼는 것도 별로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수필은 이제 소설처럼 자세하게 쓰니까 금방금방 알게 됐는데 참 시는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그래. 쓴 것을 또 이해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 어렸을 때 예. 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시는 저 김삿갓처럼 또 이 거미 뒷구멍에서 거미 줄이 줄줄줄 나오듯이 그렇게 시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 사람 입에서는 술술술 그냥 나오는 게 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줄이고 응고시켜서 정화하고 정제하고 숙성. 그래서 숙성시켜서 나오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 중에 아롱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와 이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왜 이렇게 기술을 할까? 그러니까 참 시의 세계는 좀 일반적인 좀 세계와는 좀 다른 세계 아닌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편견일 수 있지만은 좀 어려운 세계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고정우 식구님께서도 사실 이제 좀 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어떻게 보면 가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통적인 네. 그 창작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선정관광고등학교 이기련 교수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문학박사인데 그분이 한번 제 예배 시간에 제 시가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통일교인 뭐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시 한 편 낭송하면 좋겠다. 그때도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남편이 이제 읽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우리 그 이기련 박사님이 저를 찾았대요. 그래서 누군지 이제 가서 만나보니까 그 시가 좋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글을 좀 한 200편 써놓은 게 있다. 보여주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야, 이미 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왜 제 시를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있었냐면 생활시이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막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역발산적인 예. 그런 문구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생활에서 신앙에서 현실적인 그런 리듬 감각 있는 글을 쓰니까 너무나 아무나 이해하기 쉽고 예. 공감하기 쉽겠다 해가지고 또 평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만학도의 입장에서 네. 예, 시의 입장에서 만학도신데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잠재되어 있었던 그 능력을 이제 개문돼 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그 시에 대한 평가가 좋고 예, 저도 사실 천복궁 식구이다 보니까 우리 신앙송 하시는 모습을 가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뵐 그랬었어요.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좀 느꼈던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어렵지 않다. 제가 이제 공부를 입시에서 공부했던 그런 시의 그 개념이 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시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자가 이게 작성하는 것으로만 이제 끝나는 경우를 봤는데 이 낭송을 이제 직접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거의 처음 봤어요. 이 천복궁에서 이제.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쓴 시를 또 그냥 쓰는 거랑 낭송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나요? 어떠신가요? 이제 제가 명함이 시인이라고 하니까 명시를 이렇게 낭송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왜 너는 자존심 상하지도 않냐? 자기 거를 써서 자기가 하지 왜 남의 시들을 애우냐?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또 우리 낭송계에서는 또 그렇게 명시를 낭송하도록 하니까 이게 하기로 하는데 결혼식 축시를 요새는 좀 하거든요. 예, 지금 새롭네요. 예, 한 2, 3년 동안 한 8편 정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언제 두 분이서 같이 아니 하시는 뭐 거예요? 따로도 했지만 결혼식 주례가 이제 일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그래. 축가 같은 경우 노래를 하는 거죠. 일상적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은 신선미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찰나에 이게 신앙송으로 들어가니까 예.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예. 옛날에는 시하면 시인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인들이나 그러니까 나는 시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를 갖다 책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책꽂이에 꼽아놓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많이 읽고 대중 앞에서 낭송하고 그 시를 갖다 직접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시를 갖다 많이 낭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래서 시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 낭송 대회만 하더라도 이름 있는 큰 단체에서 하는 대회가 한 30개가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야, 그러면은 참 이 축시, 결혼식에서의 또 축시를 한번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니까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럼요. 양쪽에 이제 양가에 그 특성 있는 신랑 신부의 또 장기, 예, 뭐 특별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걸 우리가 어필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낭송은 행복의 요소예요. 행복의 요소. 가정에서 예.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형이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성 있게 적어가지고 그냥 읽어주면 전문 시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상당히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하지요. 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딸만 넷이 있는데 예. 우리 딸들이 갑자기 이제 평소에 그냥 뭐 아빠 이거 저 사줘 이거 저거 사줘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럼 아빠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시를 하나 이렇게 읽어준다고 한다면은 되게 감동을 받을 것 같긴 그럼요. 합니다. 네, 그래. 아, 그렇군요. 예. 이 결혼식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제가요. 두 분을 좀 모시고 이렇게 축시를 좀 요청을 하고 싶다. 정말 속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저 결혼식장에서 축제를 몇 번 했는데요. 예. 아주 신랑 신부들이 고마워합니다. 네, 고마워요. 더 진지할 것 같아요. 예. 노래보다도. 오히려. 주례보다도. 네. 예. 네. 주례를 하더라도 예. 주례 속에 시를 갖다 짤막한 시를 넣어가지고 해주면 그건 안 잊어버려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예. 시 한 대막 탁 넣어가지고 설교했다 그러면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요즘 그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그 저명 인사들도 격려사 축사 같은 거 할 때 스피치 할 때 반드시 짧은 시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대가 발전하고 다들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잠깐 쉬어갈 수 있고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응축된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시, 예. 이게 오히려 더 이런 현대인에게 감동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문학 어떻게 보면 내용이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좀 늦었지만 두 분께서 또 아주 이 오누이께서 열심히 이런 또 신앙 송도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요즘 이제 평생교육이나 이 사회교육이 많이 확대되면서 예. 늦깎이로 시인, 수필가로 등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숙제로 제출을 했던 작품이 뒤에 게시판에 딱 붙었던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 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예. 옛날 어렸을 때의 그 소질을 살려가지고 평생교육 기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늦게 등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의 모임에 가면 예. 왠지 되게 우아하고 네. 정말 교양도 있고 대화의 좀 품격도 네.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러군요. 예. 예. 되게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어떤 뭐 이렇게 화동회 같은 거 하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 자리를 시로서 신앙송으로서 이렇게 하면 좀 이미지가 다르게 봐주더라고요. 왠지 요즘 그냥 관광버스 안에서 항상 예. 뭔가 이 트로트 노래 막 이렇게 맞아요. 흔드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예. 수 있는데 오히려 다소곳하게 서로의 그 시를 들어주고 또 시를 읊어주고. 야, 그리고 이게 자신의 어떤 시를 읊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를 쓰는 과정 속에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계속 머릿속에 남으면서 참 감정이입이 되면서 참 스스로도 참 감동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든 시를 예. 작품화해가지고 선물하면 네. 가보로 간직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지금 말씀처럼 감동적이거든요. 예. 예쁜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그 축시도 그렇고 그렇죠. 선물로 드립니다. 바일에다. 그러면 두 분은 혹시 이제 자녀들한테도 예. 그렇게 한번 시를 이렇게 읊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가끔 하지요. 가끔요. 예. 야, 되게 자녀들이 저보다 이 동생이 아주 잘합니다. 저는 또 애들도 조금 감성이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나 성화한 다음에 시인 되지 말고 엄마 있을 때 시인 좀 되라. 많이 예. 그때 후회하고 등단하지 말고 좀 미리 등단해라. 그래서 지금 심정문학이 지금 11호 나갔거든요. 우리 벌써 그렇게 이제 되셨네요. 오빠가 계속 하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자꾸 등단하지 않은 글이라도 같이 좀 실어서 내가고 있습니다. 이 가풍이 이 문화의 가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님 중에 오하련 네. 우리 식구님들 계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노래도 네, 만들었다. 작곡 작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요. 예. 우리 성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아우야. 예, 알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아우야 하길래 저는 중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 아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아우에게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가사 중에 토드득 토드득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 토드득 토드득 뭐 꿈을 만들어 보렴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는 저는 사실 보통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고 구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가문에서 온 거군요. 엄마 아빠 생일 때도 꼭 그런 글을 써서 낭독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다. 그럼 되게 감동이 예. 되겠어요.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런 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가 모으고 있어요. 어느 날 좀 빚을 좀 심어주려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저희 내 딸을 바로 앉혀서 놓고 너희들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다른 선물보다 감동이 진하게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참 이렇게 또 두 분이서 함께 아주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간에는 가끔 있을 수 있지만은 남매간에 이렇게 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활동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기억나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는 게 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주 많이 있죠. 예. 심정문학을 키우려고 하면 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정문학지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원고를 갖다가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인재가 너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출판 비용 같은 거 다 혼자 담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11호가 예.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시인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고 예. 좋은 작품이 또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심정문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는데 나무도 하나 키워가지고 목재로 이렇게 쓰려고 한 몇십 년 걸리듯이 예. 시인으로 이게 성장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낭송은 목소리만, 입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입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그래서 더불어서 낭송 분야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낭송 분야를 키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심정문학에는 전국적으로 나가서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 낭송가가 벌써 3명이나 있어요. 와. 3명이나 있고 이 낭송가도 많이 배출이 돼서 지금 교회적으로 전국 각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시 낭송한 것이 벌써 39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들 많이 감동을 받지요. 상당히 많은 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큰 그런 예, 성과를 그렇습니다. 만들어내고. 근데 난 이 동생한테도 예. 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낭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예. 잘 따라주어서 그 처음에는 저래가지고 될까? 그런데 되게 무대에 올라가면 좀 이게 무대 스타일이 좀 수줍음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모라든가 여러 가지 또 멋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아유, 얼마나 지금 엘레 강사신데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오빠가 보기에는 너무 옆에 미인들이 많고 하니까 비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가수가 다 예뻐서만 그 인기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 가수가 뭐 목청이 높은 사람만 또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각양각색으로 또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예. 의외로 참 하나님이 많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해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빠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낭송가라고 한다면 뭔가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낭송가로서 갖춰야 할 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가 예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목소리는 예, 가수라고 해서 전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듯이 사람마다 그 개성질지체이기 때문에 목소리마다 다 특색이 있죠. 예,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보통 이상의 목소리면 낭송가로서 뭐 누구나 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기본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훌륭해. 저 바로 오늘부터 시를 예. 쓰고 심정문학회 제가 좀 이렇게 가입을 해야겠네요. 지금 우리 회장이 이기련 씨예요. 우리 아까 그 관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창작을 그분이 맡아서 지도하시고 낭송은 또 우리 오라버니 중심에서 하시는데 아무튼 그 우리 지금 요원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심정문학 많이 회원들이. 늘으셨네요. 예,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들 하니까 등단도 많이 시키고. 근데 이제 시인들, 예. 이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인도 자기 시를 한 편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시인들은 자기 시도 잘 외우질 못합니다. 근데 낭송가들은 낭독은 이거 보고 읽는 것이고 예. 낭송은 낭낭한 목소리로 다 외워가지고 암송해가지고 외워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이 낭송가가 자기 시를 낭송한 걸 보면 자기 시지만 10배, 100배 큰 그 감성 표현이 예. 훌륭해서 자기도 감동받았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예. 낭송을 할 때는 이 핵 하나만 틀려도 안 돼요. 큰 결례고 신뢰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근데 아까 잊지 못할 추억이 있냐고 말씀했죠? 예, 예. 제일 처음에 내가 신앙송을 공부하는데 혼자 예. 일주일 동안 시 하나를 가지고 문병난 시인의 희망가라고 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외웠어요. 그게 다 외웠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 대여섯 명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다가 까먹었어요. 현대인들은 다 머리를 쓰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전화번호 다 기록되어 있죠. 예. 노래방 기계에 가면 다 입력되어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다 보니까 다 녹슬었어요.
그런데 시낭송을 하기 위해서 시를 외우다 보니까 아까 같이 내가 일주일 동안 연습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까먹었던 시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금 한 100여 편은 암송을 합니다. 야. 그 사람들이 천재라고 그래요. 나 아는 식구들은 천재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예. 그러니까 각자 이 현대사에 살면서 머리가 녹이 싫어서 그렇지. 녹을 벗겨내야 됩니다. 저 최근에요. 예. 최근에 집에 그 자물쇠 번호가 4자리인데 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다 녹슬었어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시를 낭송하면서 하는 이러한 활동하다 보면은 오히려 연세가 드셔도 뭔가 치매 기억력 감퇴나 예방에도 치매 좋고, 예방이나 예, 좋다고 어떻게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치매 그러니까 이 낭송으로 치매 예방도 이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인성 성장하는데 그렇죠. 예. 아니 시를 이렇게 낭송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안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싸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 시 낭송을 통해서 정신병이라든지 치매 같은 것을 예방 치료하죠. 치료하는 치료. 시낭송 치유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낭송을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병원이라든지 예. 치매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 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시낭송을 해주면 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의 효과. 그래서 얼마나 치매 환자들 같은 분들도 그렇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지 몰라요. 계속 건강하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예. 부르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예. 워낙 많으시니까. 그 시낭송하면 절대로 치매는 안 걸린다. 와. 아니, 낭송인들 사이에는 그건 보편화된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찬사랑 TV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이제 심정문학회에 가입을 하면 되겠네요. 좋은 얘기죠. 우리 고정우 식구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활동하다 보면은 네. 또 기억나는 또 일들이 기억나는 있을 텐데. 거예요. 우리 2015년 9월 12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사랑 나눔 연합 예배. 예, 그렇죠. 그때 우리한테 협회에서 이렇게 글을 좀 써서 천부모님 그리는 글을 써서 낭독을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아주 습곡 그때 아주 글을 써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낭독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 제 핸드폰이 정말 얼마나 많은 격려 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협회에서 이런 차원의 행사를 신앙송이 들어가는 예. 이런 차원의 행사를 했다는 게 놀랍다는 정도로 어떤 아주 그냥 쇼킹했다고. 예. 예, 그리고 아주 감동적이고 뭐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 와 계신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정성을 담아서 그렇죠. 시를 또 이렇게 쓰셨으니까. 저희가 참 정성을 다했다고 해야 되죠. 예. 그때. 이제 시를 쓰는데 정성을 들인 것보다도 예. 그 시 내용이 참 어머님이 3년 심요 생활 그걸 생각하면서 쓴 시거든요. 예. 그 정성은 어머님이 다 들으셨고 예.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이제 한 편의 시로 표현을 했는데 의외로 모두가 다 좋았다고 그래서 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국 권역별로 다 하셨어요. 또 은혜로우니까. 낭송가들이 지방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에서는 저하고 하고 밑에는 또 우리 또 육천가정 낭송가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날 이제 제가 156명 김수영 문학관에서 그 시 낭송 대회가 있었어요. 그럼 뭐 겹친 오후에. 겁니까? 그렇죠. 아이고. 오후에 1시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 행사가 12시 반, 1시에 그렇죠.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라버니한테 저는 오늘 이 행사로 만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또 가는 시간도 걸리고 난 또 고시라서 예. 그 대회에 가면 우리 고시는 먼저거든요.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기억이니까. 예,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그랬더니 오라버니가 오늘 이 운세를 그냥 가지고 한번 가봐라. 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 못 가니까 대회에 폐가 된다면 저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25등 안에 결선까지 들어오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그렇죠. 예, 그냥 그럼 마지막 번호로 넣어둘 테니까 늦게라도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협회장님한테 끝나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 한복 입은 채로 그냥 우리 아들 차 타고 막 마음 급하게 갔어요. 그게 이제 잠실에서 예, 저 김수영문학관 도봉구까지 그냥 예, 예. 와. 근데 다 차도 막히고 그랬었는데 참 잘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정말 그 마지막 평가를 이생진 예. 그 시인님께서 해주는데 완전히 시에 숙취해가지고 정말 아주 낭송다운 낭송을 모처럼 들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들린 사람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속으로 야 누군가 좋겠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 예, 이제 그 모르죠. 평가만 계속 예, 듣고 평가 이제 마지막 25명 중에 누굴까? 마지막 대상을 부르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군가 참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고종호 씨 그러는 거예요. 와, 박수!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156명 중에서 1등 해가지고 야. 상금도 많이 타고 예. 프로필 하나 늘었죠. 그래서 정말 그 운세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제가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막 굉장히 이 몸이 뜨겁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님이 하루 종일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신들렸다는 예, 그 말이 딱 정말 여러 가지 축하하는 말 중에서 그 말이 정말 명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예배를 함께 네. 정성을 들이고 참석하시고 네. 또 불이 나게 와서 아버님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하셨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은 또 그 여동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오빠의 시, 네. 또 오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동생의 시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정호 식구님께서 한번 좀 동생. 동생의 시에 대해서 한번 좀 동생은 아주 자연적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향토적이면서 누구나 어떤 시든지 자기 시인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배경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살림 가운데에서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그 진한 내용들이 시 속에 많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살았다는 거,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 시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도시에서만 계속 컸다면, 부유하게 살았다면 그런 시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한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별로 어떤 다른 입장일 수 있지만은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여동생 입장에서 네. 오빠의 시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오빠가 평생 이제 공직 생활도 많이 하셨고 학교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 들면 뭐 이 나이에 뭐해 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쪽에서는 100세 시대에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식구들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 참부모님 보시기에 다 같은 자녀권에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어떤 모양으로 충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모양으로 효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오라버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이 부분으로 예술적인 부분으로 정말 효도를 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손을 놓는 나이인데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볼 때 막 그리고 막 뭐랄까 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떤 때는 안쓰러워요. 예, 건강도 챙기면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행사 한 번 이게 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니까 저러다가 막 또 어디 아프시면 어쩔까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시낭송한다고 하면 친구나 식구들까지도 참 한량이다, 한량. 당연히 생활하는 게 부럽다.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게 부럽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취미 생활로 신앙송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긴장 속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버님이 꿈속에서 5번이나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더니 어머님이 또 생생하게 꿈속에 3번이나 나오셔서 저한테 간절히 당부하신 게 있어서 시낭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참어머니께서 심정문화의 혁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문화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심정문화에 혁명의 기치를 들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빠른 것은 문화적인 혁명입니다. 그렇죠, 문화적. 정치도 지금 문화적으로 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제도 문화적으로 하자는 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몽시를 계속해서 받은 다음부터 나머지 여생을 여기다 투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학과 과정이 5년제 아닙니까? 5년 동안에 시를 100편은 암송해야 졸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그 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지금 인성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시인이 가장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언어들을 갖다 농축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시이기 때문에 시를 읽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정화되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시인은 천국 가는 가장 빠른 티켓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더더욱 그런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고성곤 식구님 입장에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하기도 하시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전장이네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예. 우리 한국 문학계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통일문인협회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남북한에 있어서 전쟁으로 통일한다고 하면은 군인이 앞장서야 되겠지만은 예.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남북 간에 이게 동포애를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작품을 쓰는 문학 작품이 나오면 그 문학 작품 하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사단법인 예. 통일문인협회를 이끌고 있지만은 재작년에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 예. 국회에서 평화통일 애국시 낭송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제가 실행위원장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9시 뉴스에도 터졌어요. 예. 예, 그만큼 관심을 끌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그 광화문 앞에서 이제 통일부가 주최하는 그 통일 박람회에서 네, 그렇죠. 거기에서 또 통일 그 시낭송 예술제를 하고 이게 국가적인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한 40여 개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신앙송회를 하는데 상당히들 감동받습니다. 예. 참 우리 7천만 결례가 비록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 하나의 시와 이 하나의 시가 어떻게 보면 노래의 가사가 되어서 예.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통일의 첫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난영 회장님도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한번 하면 좋겠다고 진짜 신앙송회를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탈북자문인협회가 있어요. 예. 그 탈북자문인협회 회원 소속 회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 한 30명 됩니다.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남북 문인들이 그 벌리는 그 통일 한마당 같은 거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 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보면 정말로 절절히 정말로 그 낭송을 갖다 전국적으로 중계하면 온 국민이 울 거예요. 통곡바다가 될 거예요. 하여튼 문학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 자리를 꼭 만들 겁니다. 예.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야,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의 역군이시네요, 지금. 그리고 이 시 분야에서의 우리 최일선의 공직자이시고, 예, 그런 활동 우리 두 남매께서, 두 식구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심에 오히려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학교 교육에도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심정 문화가 계속 활짝 꼽힐 수 있게끔 이 시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또 접근을 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예. 아버님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 교육자도 되고 종교 지도자는 물론 뭐 정치가이시고 그렇죠. 사업가이시고 보는 각도에서 다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버님은 세계적인 시인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유. 그 문제에 대해서 식구들이 네.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계 시인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영감으로서 성가 중에 중요한 성가를 많이 직접적으로 작사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입니다. 아버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다 시입니다. 다 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아버님은 시인이시다. 어머님은 어떠시냐? 용모, 내외 용모는 말할 것도 없이 음성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 말씀은 그냥 쉽니다. 어머님은 군더더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노래를 하시더라도 어머님은 전부 시 노래만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이 이 시 낭송을 좀 접해 보시면 어머님 스스로 낭송인이 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날 정도인데. 자녀분들도 시를 여러 권 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분들도 시 여러 권 냈죠. 그렇죠. 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소송을 물려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 통일가가 전부 그렇게 변할 때 통일가가 아주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한 거 없어지고 예. 어머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심정문학의 혁명이 뜨겁게 아름답게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도 오늘 시인으로서 결의를 하고요. 예. 이제 두 분의 이렇게 이제 그 이 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이 프로그램상 네. 이게 좀 압축을 해가지고 시처럼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짤막하게나마 나눴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두 분의 시를 정말 듣고 싶네요. 네. 우리 리얼토크 식구수다의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우리 고정원 식구님, 고정우 식구님의 지금 살아왔던 또 시와 함께 살아왔던 그 내용과 함께 이제 이 두 분의 그 낭송하는 시를 너무나도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꼭 이 낭송을 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 눈부심 불기둥되어 허영자 먼 옛날 하늘이 열리던 날 태백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베풀어 펼친 거룩한 홍익인간의 정신 그 지혜를 면면히 이어온 반만년입니다. 쑥과 마늘, 쓰겁고 매운 맛을 이겨낸 힘으로 고난과 고통과 억압과 슬픔의 삿을 아리는 아픔을 견뎌온 이 땅 백성들입니다. 회오리바람, 비바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 문자를 만들어 등불을 밝히고 시와 노래와 춤, 청청한 신명으로 가꾸고 다듬어온 이 나라입니다. 산이여 들이여 강이여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여 나무여 풀이여 무짐승이여 벌레들이여 그리고 사람들이여 우리들의 살 속에는 피 속에는 흘러간 역사의 솔바람 소리 맑게 배어있거니 이제 즈문 해의 탁구름 소리 새벽을 앞두고 백두와 한라가 두 손을 마주잡은 잔치에 둥둥 북소리 높이 올리며 흰옷 입고 달려갈 배달결의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빛도 우리들 소망 위에 영롱히 비치거니 그 눈부신 불기둥되어 하늘 중심을 겨누어 활활 타오릅니다.